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윤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좀 컸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 종목 이거 좀 기다려봐도 되는지, 또는 지금 같은 타이밍에 사도 되는지, 이런 여부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번 야인시대 시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18일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 아까 잠깐 장 시작하기 전에 종목 리뷰하려고 종목을 보다가요. 이 종목이 뭐 8월 달에 하셨나요? 근데 벌써 11월 달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김근우 전문가는 일단은 그래도 30대 아닌가요? 뭐 비밀입니다. 비밀인가요? 네. 저도 30대인데. 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이 좀 빠른기도 하고, 일단 시장 얘기 조금만 제가 드리자라면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지는 게 사실 우리만 좀 국한돼서 빠진다라면은 큰 리스크들을 국내에서 좀 찾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게 되면 사실 글로벌이 다 빠지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뭐 다우, 나스닥 할 거 없이 모든 지수가 내려갔고, 또 개별주가 많은 러셀 같은 경우가 더 많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열리고 나서 국내 증시뿐 아니라 뭐 일본 증시, 니케이 같은 경우 3%대 하락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글로벌이 전반적인 조정을 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들은 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해소가 되는 측면들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야 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채워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던 애들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력삽이나 원전처럼 산업재 종목들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죠.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 바이오 섹터는 생각보다 견고한데, 바이오는 지금 주도주로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팔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을 때 못 채운 거를 채워야 되는 좋은 시즌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 보게 되면 신규주라든지 또 우선주라든지 시장에서 사실 수급상 좀 사이드에 있던 섹터들이 아예 전반 하락이 발생하니까 그 공백을 좀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수급이 신규주로 좀 집중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럴 때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애를 들고 있는데 좀 빠진다고 해서 이걸 팔고 신규주에 베팅을 세게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측면들로 고려를 하게 된다라면, 또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매수매도를 진행하신다라면 시장이 추후 정상화됐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잘 채우고 또 잘 들고 가는 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단위 리스크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 딱 2개입니다. 저는 특별히 공감하진 않습니다만 금리 인하의 신중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 저는 금리 인하가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 리스크들이 매크로 데이터가 이번 주부터 고용 보고서부터 발표가 될 텐데 하나씩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AI 버블론입니다. 사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일부 조정은 필요한 건데 저는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형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2개의 축, 데이터 센터형 섹터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겠고 또 하나의 축은 바이오가 있겠죠. 이 2개의 축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올해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내년에 실적 전망이 제일 좋은 쪽이 어디냐 이렇게 봤을 적에요. 일단 삼성전자가 말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내년도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에 내년에 정확하게 100% 이상 증가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 고평가냐 저평가냐 모건 스탠리에서 계속 레포트 나오면서 반도체의 빙하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AI 버블 얘기가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AI 칩 관련돼 가지고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그 연도에 따라서 지금 뭐 약간 우려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또 빅테크들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너무 과도하게 그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질 정도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왜 빅테크들이 그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회사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속 투자를 하려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AMD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회사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개 회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HBM을 만들 수 있는 그런 D램을 만드는 회사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고요. 몇 개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항상 그 최근에 인터뷰 내용을 본다면은 AI 수요가 엄청나다. 내년까지 완판이다. 수익률을 계속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AMD CEO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3년 동안에 계속 그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익률 50%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신감을 표현을 했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20일 날 새벽에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전망 지금 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시면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부장 쪽에서 본다면 3분기 실적, 전공정 장비 그런 데도 괜찮다고 했는데 유진테크 쇼크 나오고 그 다음에 PSK 좀 안 좋게 나오고 원익 IPS 소소하게 나오고 테스 매출이 다음 분기도 넘어갔다면서 살짝 안 좋게 나왔고 기판주들 이스페타이스,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TLB 다 해성DS까지 다 좋았고요. 심텍만 좀 미스났고 다 좋았고 그 다음에 후공정 쪽에서 속회 쪽에서 지금 ISC에 어제하고 오늘 홍콩에서 기업 설명회 하고 있는데 어제 급등, 오늘 급등. 오늘 폭락하는데 ISC 급등했어요. 그래서 ISC 회사 관계자하고 제가 기업 탐방 다녀온 이후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항상 보수적 스탠스를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ISC 회사에서 뭐 3분기 적당히 나왔고 4분기 더 좋습니다. 1분기 좋습니다. 2분기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부품 그리고 소재, 장비까지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열심히 반도체 종목을 샀습니다. 반도체 사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 샀어요. 왜냐면은 대안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바이오인데 바이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아이테오젠, 이가켄바이오, 에이베바이오, 찐바, 삼총사, 3대장 그리고 나머지는 비바 이거로 끝나는 거거든요. 에이베바이오가 이번에 천문학적인 그런 초대형 계약을 맺었고 일라일리에서 지분을 약간 뭐 유상증자 들어와서 220억 지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도 찐바하고 좀 내용이 있는 바이오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가 당분간도 주도주입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반도체, 시장이 올라가도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점은 찍었는데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10월 달에 양극재 그 수출 금액이 4년 만에 최저치래요.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두 투어고요. 11,000원에 5%입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같이 주셨네요.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리 자체를 보면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만에 하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오늘 들어가신 거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데 한일령에 대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한일령 제한 조치를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신임 일본 총리가 있죠. 그래서 파격적인 발언을 몇 개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는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같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고, 실제로 일본과 중국의 외교당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마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한 조치까지는 아닙니다만 중국 당국은 일본에 대해서 뭐 여행을 좀 삼가하는 걸 권장한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공급을 좀 발생시키고 있어요. 관광 수요에 대해서. 근데 어차피 아시아 시장에서 갈 곳이 일본 근처면 우리밖에 없지 않나 하면서 이제 좀 반발작용 그리고 반발 수혜가 가능했던 업종이었고, 그러니까 인바운드 기업들, 여행 관련 기업들, 작은 기업들로 보면 뭐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기업들이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는 좋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테마색이 좀 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 방식을 하시는 건 사실 그다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먹고 나오고 또는 뭐 단타 정도 이런 거야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쓸 현금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기를 조금 바라보고, 다만 가격 자체는 지금 팔자리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면 완전 누워있죠. 모두투어가 지난 코로나 때 실적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4년 지나면서 괜찮아지고 있다가 이번 계속 쭉쭉쭉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책정이 됐죠. 그래서 적자 전환이 좀 됐는데 4분기 때 다시 올라올 거예요. 어차피 추석 시즌도 있었고 또 연말 연초가 되면 또 여행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시장 대장주,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쭉쭉쭉 끌고 갈 만한 메리트가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어차피 손실 볼 종목 아닙니다. 네,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본전 뭐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적당히만 좀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시고 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 가격 보세요. 엄청 빠지고 있어요. 실적 쇼크 나온 데 말고 4분기 실적이 뻔히 좋은 반도체 섹터 너무 많잖아요.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오는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늘자로 막 편입 들어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 형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제가 그동안 쌀 때 말씀드릴 때 샀어야 됐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싸지는 구간이거든요. 이쪽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20만 원에 5% 매수를 하셨습니다. 화장품이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API만 조금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목들 뭐 코스맥스, 그 다음에 실리콘투 그런 데도 세모, 그리고 한국콜마, 쇼크, VT 쇼크, 그렇게 다 대부분 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제닉이라든지 이런 쪽 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실적을 보니까 3분기 매출액이 5,856억 나왔거든요. 요번에 작년에 5,298억 원,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늘었는데, 근데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434억 원, 올해 427억 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분기 5,800억, 2분기 6,200억 대비했을 때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13억이었고 2분기 때 608억인데 올해 상반기부터 화장품 되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색조라든지 또 뭐 선크림 같은 거 잘 팔립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안령 해제의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다 쇼크예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매출액 6,200억이었는데 올해 6,800억, 영업이익이 작년에 545억이었는데 매출액이 거의 600억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0억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리고 1분기, 2분기보다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고, 주가 보시면은 지금 한국콜마 이렇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렇죠. 뭐 처절해요. 처절해.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에서 주목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3분기 실적 완전히 쇼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리콘투가 그나마 좀 양호했고요. 양호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VT가 완전히 날아갔고요. 이게 업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 종목이 올라간다. 10개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 올라가고 나머지 8종목이 하락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 업황이 안 좋구나. 이쪽 종목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구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지금 코스맥스 20만 원이신데 15만 5,500원이잖아요. 15만 5,500원. 반등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본적인 그런 기술적인 반등과 기본적인 반등이 일어나는데 지금 지지라인은 14만 원이고요. 지지라인은 14만 원이고 혹시 반등이 온다 그러면은 한 17에서 18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렇다고 여기서 17에서 18까지 올라온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 5% 더해가지고 10% 더해가지고 매수 단가 낮추고 가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시면 돼. 가만히 보유하시면은 17에서 18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그때 한 10% 내외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서 15만 5,700원인데 여기서 바로 손절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17에서 18 사이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G2G 바이오 요즘 핫하죠. 95,000원에 20% 진단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을 주셨네요. G2G 바이오는 좋은 종목입니다. 실제로 좋아요. 지금 평가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기대값도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게 가격이 여기에요. 여기서 드렸어요. 지금 잘 가고 있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가 트라이가 근거가 생겨요. 굉장히 싼 게 아니고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사신 건데 어떤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하우스 진행하게 되니까 핫해졌죠. 바이오가 오히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여기에 G2G 바이오도 우리도 좋은데 하고 끼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니라 일단 빅파마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공동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공동 연구 1상이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인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형에서 데이터 값이 상당히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비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타물질에도 가능해요. G2G가. 이게 좀 큽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게 반감기 기업들이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지금 주 1회 주사 제형을 2주에 1회, 3주에 1회, 한 달에 1회, 3개월에 1회 제형을 더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G2G는 비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타겟으로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상만 진행됐습니다. 안전도. 근데 주사제의 효과가 98일까지 진행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3개월 제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해당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타겟하게 되면은 거의 혁신이죠. 근데 여기서 기술 이전 계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요즘 이슈들이 붙고 있는데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G2G 바이오 공장 실사에 지금 유럽형 빅파마 기업들이 왔다 갔죠. 물론 보안 때문에 공개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유럽에 있는 빅파마 기업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이 보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펩트론이 기술 평가 받았을 때랑 상당히 유사한 모멘텀들이거든요. 그 후로부터 쭉쭉쭉 출발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술 이전까지 진행이 된다라면은 저는 주가가 당연히 퍼포먼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저점에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거의 한 80%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잡히죠. 위아래로 막 아래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하고 있는데 이 구간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 지나갈 때 뭐가 있냐면 이게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변동성이. 그러면 흔들립니다. 이거 내가 먹고 나와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좋은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별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고 좀 누워있을 때 사야 된다고 강조를 좀 드리지. 그런 측면들이 G2G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지금 저는 좀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바이오가 글로벌 그리고 국내 시장 또 아시아 증시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 측면이 국내도 그대로 접목이 되고 있고 G2G도 거기에 좀 편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일단 보고 베팅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20%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더 사면 이제 40% 되고 뭐 50% 되겠죠. 너무 많이 삽니다. 저는 지금 일단 손실이 아니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 절반만 좀 커팅해 놓으셨다가 라이센스하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로 보는데 이 8만 원 정도 구간 오면 한 번 더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조정을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좀 적절하다 이렇게만 판단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무상증자도 붙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에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들이 많아졌어요. 좀 비쌌었죠, 신규주 치고. 그리고 유통 물량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 오버행도 그렇고 해소가 많이 된 기업에다가 좋은 재료가 많이 붙어있다. 섹터도 강하다. 지금은 좀 가져가는 게 좀 좋겠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일단 12만 원 정도 스윙 정도 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예를 들어서 재료가 붙고 올라가죠. ABL처럼 라이센스업 같은 게 붙으면 전 더 간다라고 보고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24,500원에 10% 매수하셨는데요. SFA는 예전에 그 반도체 장비하고 그다음에 OLED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자회사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자회사 CIS하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는 SFA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그 관련된 그런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3분기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보다 완전히 뭐 적게 나왔어요. 3,94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267억 원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액은 14% 그리고 영업이익은 34% 하회했다. 그렇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자산가치도 우량하고 그런 기업인데 실적 부진이에요. 실적 부진. 그래서 잘 나가다가 뭐 시장 빠진 것도 있지만은 급락을 맞았습니다. 얘가 이제 직전 고점의 위치가 한 27,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저점의 위치는 한 2만 원 정도? 지금 21,25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2만 원 정도 라인에서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반등이 일어나봤자 저항선의 위치가 24,000원에다 몰려있거든요. 이평선 저항선이. 이게 그 4분기 실적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내년 넘어가야 돼요. 내년 한 2월 15일 정도 지나야 되는데 2월 15일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1월 18일이니까 12월, 1월, 2월이니까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CIS 2차 전지 장비업체가 좋아진다? 4분기 때? 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FP 반도체는 매출은 늘었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래서 본래 그 SFA 자체적으로도 약간 반도체 장비하고 OLED 장비인데 특히 OLED 장비 비중이 많은데 그쪽도 조금 약간 안 좋고 자회사 실적도 안 좋고 아마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 그래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본다 그러면은 23,000원대 부근 23,000원부터 23,500원 정도 요 정도 반등이 왔을 때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24,500원이니까 손실을 최소화했을 때 나는 번전을 해야 되겠다. 나는 수익으로 전환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못 팔아요. 저항선의 위치가 23,000원부터 23,500원의 위치니까 그 정도 반등이 왔을 때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은데도 하락한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한 1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시장이 작년 뭐 굉장히 이게 이제 작년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인데 이게 올해 4월 달만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올해 4월 달 작년 9월 작년 한 10월 달 12월 달 이때 막 시장도 빠지고 미국 시장도 빠졌을 때 그때 그래 미국의 엔비디아가 최고지 뭐 또 TSMC가 최고지 그리고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애가 최고지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종목을 다 팔아가지고 엔비디아 사고 TSMC 사고 어차피 다 같이 빠져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되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성공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하락했다 그래서 시장이 더 빠질 거를 더 하락할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을 정확히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3분기 실적도 괜찮았는지 아니면 4분기도 좋을 건지 내년이 좋을 건지를 판단하고 분석하셔가지고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목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A 같은 경우는 23,000원 부근에서 손절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동국제약이에요. 동국제약 얼마에 사셨어요? 비중이랑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18,330원에 10%예요. 18,330원에 10%요? 예. 어떤 지점이 좀 궁금하세요? 4분기까지 목표가를 21,000원쯤 보고 있거든요. 25,000원 정도요? 21,000원이에요. 21,000원이요? 예. 네. 그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의견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4분기라고 하면은 연말까지를 좀 타겟하고 계신 것 같은데 21,000원 연초까지 보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연초 시간까지 좀 할애를 하신다라면. 근데 이거 있어요. 동국제약 되게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통 제약사들 투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사돌 같은 이제 레거시 의약품들 있죠. 사실상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좀 찍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의약품들이 동국제약에 많죠.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10% 찍히는 게 거의 한 9년, 10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금도 보유량도 많아요. 이상하죠? 주가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거시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찍힙니다. 그럼 앞으로 뭘로 클 건데에 대해서.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거래하는 거 괜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이제 수익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시장 정도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노리기에는 조금 제한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차트가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동국제약 같은 전통 제약사랑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 바이오테크랑 비교를 해봅시다. 딱 봐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이것만 넣는 게 아니고 최근에 좋았던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을 넣어도 비슷합니다. 주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면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테크 기업들이 기술력을 증명하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과 전통 제약사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품목들을 가지고 실적을 꾸준히 올리면서 우리 현금이 이렇게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것, 어디에 주식 투자하는 금액들은 베팅이 될 것인가인데 결과가 보여주고 있죠. 기술력이 높은, 성장성 높은 기업들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1,000원 정도 볼래요 하시는 거래 방식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이상의 이제 기대값을 좀 추구하시려면 바이오에 대해서 스터디가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동국제약은 괜찮은 기업이고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전혀 리스크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빠지면 더 사도 문제가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단 시장이 정상화되고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는 다른 바이오테크 기업에 비해서 추가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21,000원 정도의 가격을 목표로 두고 가져가시는 거 오케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높은 수익률을 타겟하시려거든 테크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이 정도 의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진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야인시대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47,000원에 10%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분이 좀 진단을 신청하셨는데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타이어 코드라든지 아라미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자동차 쪽에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기 민감주 섹터로 해가지고 지금 적용이 되는데 실적이 연간으로 봤을 때 정체돼 있었죠. 정체. 하향 정체. 2022년도가 제일 좋았고 매출액은 뭐 4조 7천억에서 5조 원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가장 좋았을 때가 2022년도, 2021년도 영업이익이 2,500억대 나온 적이 있었고 2023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1,900억 원, 2024년도 1,587억 원, 올해 예상이 1,500억 원. 그래도 선방한 거예요. 그래도 실적이 둔화되긴 했지만은 약간 정체되긴 했지만은 요번에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230억을 예상했는데 269억이 나왔고 4분기 때부터는 조금 고사양 쪽으로 고부가가치 관련된 그런 제품군이 약간 믹스가 되면서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한유화까지 포함해서 화학주들이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완전 저 PBR주예요. PBR이 0.3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회사이면서 저 PBR주기 때문에 상법 개정 수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자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 오름 보시면은 진짜 재미가 없긴 없죠. 그러니까 1년 만에 1년 동안에 한 번 올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 오르고 3만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한 번 오르고 다시 3만 3천 원대, 3만 4천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더 4만 뭐 한 6, 7천 원까지 올랐다가 6천 원까지 올랐다가 4만 4천 원입니다.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직전 고점 돌파합니다. 이번에는. 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직전 고점의 위치가 4만 8천 원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쭉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4만 7천 원대, 4만 8천 원 정도에서 팔기는 아까워요. 그냥 5만 3천 원부터 5만 5천 원까지 여기까지 쭉 그냥 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부터 5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랜만에 봅니다. 27만 2천 원의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이버 좋은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게 왜 뜨뜻미지근한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가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2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보면서. 첫 번째, 올해 6월에 있었던 급등의 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거였냐. 첫 번째 6월에 있었던 재료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있고 또 네이버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발행사로서 가장 파이가 큰 거 아닌가? 수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큰 상승이 이루었고 조정이 나왔죠.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때는 두나무와의 합병 노이즈였습니다. 이때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미국 모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미국 모델을 보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발행사랑 거래소가 가장 큰 파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거래소가 제일 많은 큰 파일 차지하죠. 그래서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코인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버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지금 네이버랑 두나무 관계예요. 두나무가 업비트 가지고 있죠.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1등 기업입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발행사와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결제사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여기에 거래소인 두나무까지 합쳐졌을 때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네이버 지금 엄청 잘 성장하고 있죠. 사업부 보게 되면 뭐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커머스도 있죠. 컨텐츠도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하고 있는 검색 엔진부터 해서 수많은 사업부들이 다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보면 두나무 합치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현재 실적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4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순이익은 지분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두나무의 주주 중에 하나인지 미래에셋증권이 거부 의사를 좀 밝히고 있고 아마 밀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분율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할 텐데 순이익은 한 15% 정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라고 봤을 때 지금은 가져갈까요? 가져가지 말까요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두 번의 이 큰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 제일 비쌀 때 사는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이 밑에서 너무 좋다 이렇게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안 사시고 왜 제일 비쌀 때 사셨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조정 구간의 아주 좋은 매력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일단 가져가시고요.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저는 25만 원 깨진 지금 구간 정도부터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0% 담아두셨으니까 10% 정도 더 사셔가지고 20% 채우는 거 괜찮다. 근데 다만 이거 아셔야겠죠. 네이버 우리가 단타 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네이버는 초대형주입니다. 게다가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아는 막 중소형 스몰캡들처럼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기대값은 가져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기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좀 가져가시고 이전 고점이 저 30만 원이잖아요. 29만 5천 원. 저는 이거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기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측정이 될지 나오겠죠.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투자 들고 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이제 리뷰하고 시든 섹터하고 종목 좀 언급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 반도체 하나 ISC 하고요. 그 다음에 ABA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니가켄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ISC 같은 경우 좀 제가 소개해드린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오늘 1년 신고가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하길래 회사 관계자하고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해외 노밍으로 돌리더라고요, 전화가요. 그래서 자료 어떻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제하고 오늘 홍콩에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해외 IR 가기 전에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이제 후공정 쪽이니까요. 후공정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생산하는 기업이고 HBM 테스트 소켓도 삼성전자에 일부 납품했고 대부분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해외 업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3분기 쪽 양호하게 나왔는데 4분기 어떤가요? 그랬더니 4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 어떤가요? 내년 좋습니다. 계속 6개월, 1년 전부터 이야기했을 때는 별로 안 좋은데요. 별로 안 좋은데 이러다가 최근에 이야기했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은 10만 원 일단 다시 올릴게요.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한번 좀 며칠 또 지켜보거나 한 달, 두 달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가장 자랑스러운 종목 ABA 바이오요. 제가 그때 시장 폭락할 적에 ABA 바이오를 아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진짜 자랑스럽게 올랐어요 이게. 자, 화면 좀 올려주시죠. 지금 이게 HS가 참 종목이 잘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ABA 바이오 네,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ABA 바이오가 한번 화면으로 좀 김건우 전문가 쪽으로 좀 스캔 좀 잡아주실래요? 네, ABA 바이오 종목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현재 주가가 오늘 16만 원대 마감을 했는데 목표 주가 한 20만 원으로 다시 일단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익절 가격은 14만 원으로 제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지금 니가켄 바이오요. 니가켄 바이오도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목표 주가 돌파를 하고 지금 17만 원에서 18만 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익절 가격을 15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시든 섹터는 어느 섹터냐면은 저는 또 AI 반도체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바이오 아니면 지금 반도체인데 오늘 어저께 하락하고 오늘 하락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AI 반도체를 선정을 했고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11월 16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미팅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삼성전자 450조 원 투자한다. SK 하이닉스도 기존에 600조 투자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투자한다. 거기에는 반도체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AG그룹, 그리고 나머지 뭐 HD 현대그룹, 뭐 또 하나그룹 이렇게 했는데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고 거기에는 반도체하고 데이터 센터가 있다. 그래서 투자 확대가 라는데 여기서 시장 조정받는다 해서 뒷걸음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실적 쇼크 나온 기업도 있었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었는데 실적이 쇼크가 나와도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희가 IPS, 테스 이런 기업들이 별로 안 빠졌고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신고가 같습니다. 반도체 기판들, 이스페타이스, 뭐 대덕전자 이렇게 다 신고가 같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지는 섹터는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호전된다. 이래서 반도체 섹터를 제가 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종목을 보게 되면은 최선호 종목 한 6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은 거기에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스페타이스, 대덕전자, ISC가 있는데 그냥 SK하이닉스를 오늘 히든 종목으로 최선호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는 그런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범용 D램 반도체 그런 업황까지도 좋아져 가지고 그 D램 반도체 그런 업황 상승 사이클에 지금 연동을 하고 편승을 해가지고 3분기에는 실적이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D램 상승분이 4분기 때는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거기에다가 HBM도 좋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2026년도 상반기까지 HBM 안정적인 그런 수익성도 유지가 될 정도로 내년 그런 고객사들 매출 그리고 수준은 완판을 했다.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8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8배 이하기 때문에 아마 세계 반도체 그런 메이저급 반도체 내년 예상 PER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HBM에서는 뭐 내년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4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빼앗아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최고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은요. 하이닉스가 오늘 57만 7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게 SK 하이닉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거의 10조 가까이 좀 매도한 거로 잡혔는데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 거잖아요. 최고가가 64만 6천 원이었는데 지금 57만 7천 원이면은 엔비디아보다 강하고 TSMC하고 비슷하고 브로드콤보다 강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그냥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한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선정을 했고 매수 가격은 급하게 따라서 할 필요 없고요. 56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혹시 안 내려오게 되면은 56만 원부터 56만 5천 원 정도를 매수가로 제가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의 위치가 64만 6천 원이니까 6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53만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드리는 히든카드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저도 먼저 리뷰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강한데 플랫폼 기업 중에서 제가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게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 이제 140% 정도 수익률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BL 바이오 제외하고는 재료 발현에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죠. 원래 좋았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세니까 올라가는 구조예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 임상 데이터가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로 지금 파트너사의 상장도 진행이 됐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죠. 저는 이런 측면들도 에이프릴 바이오의 매수세의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라고 보고 있어요. 파트너사들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에이프릴 바이오와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물질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인 건데 전 여기서 이 단백질 합성 관련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추가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도 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빅파마 향이 아니고 아무래도 좀 중형사들의 라이센스 아웃 진행했기 때문에 다소 높게 가치를 측정받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주목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저평가 영역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44,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좀 더 들고 가는 영역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양식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출 데이터는 이제 잠정치가 매월 1일에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11월 1일 날 잠정치가 올라오고 15일 날 확정치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번에 확정치를 봤는데 라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3분기가 사실 비수기라고 소비자는 좀 평가를 받는데 4분기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덧붙여서 실적으로 적용될 게 지금 미국에 증설했던 공장들 있죠. 불닭볶음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욱더 퍼포먼스가 나올 걸로 봐요. 일단 지금 가져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일주일 동안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목표가 15만 원 말씀드리면서 좀 더 가져가 보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제가 가져온 히든 섹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지주사입니다. 자, 지주사 기업들이 최근에 좋았죠. 그리고 지주만 좋았던 게 아니고 상법 개정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금융사들 또 금융지주사들 여기에 정유사들까지 붙게 되면서 고배당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시장 수급액 공백도 좀 좋은 측면으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더 큰 건 뭐냐면 이번 12월에 이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3차 상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는 관점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건 두 가지 안건입니다. 첫 번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뭐 엄청 낮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 아직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국내 증시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하나의 트리거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고배당 종목들은 더욱더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저평가 기업도 마찬가지고 덧붙여서 지금 자사주에서 신규 자사주야 소각하는 거 의무화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기존에 들고 있는 자사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봤을 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소각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12월까지 모멘텀이 좀 지속될 거라고 봐서 지금 11월 말까지 지주사는 계속 관심 있는 영역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뭐 사업형 지주사들도 제가 SK스퀘어 같은 기업들도 추천을 드렸었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지주 형식이 좀 더 강한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시 종목 같이 만나볼게요. 네, 지주사가 많죠. 힌트 좀 드리자면 롯데지주처럼 자사주가 엄청 많은 기업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LS입니다. 자, LS 내용을 설명드리면 참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수주 내용도 보면은 엄청 좋은 내용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지주사 입장에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연 매출 30조 넘어갈 것 같아요. 역대 최고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냐? 지금 3분기 실적도 그렇고 1, 2분기도 그렇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LS의 이제 지금 받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을 때, 그러면 어디 기업이 할 것인가인데 사실 LS가 가장 유력해요. 전선 가지고 있죠. 해저 케이블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변압기를 포함한 전력 설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LS 일렉, LS 에코에너지, LS 전선부터 다수의 기업들이 이 에너지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글로벌에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거든요. 국내 모멘텀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테네시주의 데이터 센터로 8천억짜리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 기준으로. 그거 LS 일렉트릭이겠죠. 저는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변압기 판가 같은 경우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출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생산 캐파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문이 많아지니까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구조인데 저는 이 전력 사이클에서 LS 그룹주보다 더 수혜가 뭐 큰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선은 사실 단가가 원래 잘 안 올라가는데 전선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라면 LS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수는 이제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가격 등락이 있을 때 조정권에서 좀 더 비중을 나눌 수 있도록 분할 매수하는 게 좀 좋은 방식이라는 거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1차적인 단기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내렸잖아요, 윤영님. 아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 장 전략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시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는 일단 반도체 기판이고요. 반도체 기판이 좋죠. 세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소부장 쪽에서 약간 많이 빠진 종목이 있고 최근에 잘 올라가던 전력기기가 약간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또 원전 쪽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찐바라고 내가 얘기하거든요. 찐바 3 그리고 비바 5 이렇게 얘기하는데 찐바는 뭐 아이토젠, 니가켄바이오, 에이베바이오 이렇게 돼 있고 비바는 뭐 일단 저는 올릭스 탑픽으로 보고 있고 올릭스, D&D 파마테 그리고 펩트론, G2G 바이오 그다음에 한미약품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신규 상장주들도 뭐 오름테라픽스 이런 것들도 많이 신고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를 어떻게 그거를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나 보면은 가다가도 또 급락을 맞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 이전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기업들 그리고 계약 규모가 막 진짜 아이티오진이라든지 또 에이베이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4조, 뭐 3조 8천억 막 이렇게 하고 마일스톤 계약금도 뭐 500억 단위, 1000억 단위 이렇게 받는 기업들 이런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보통 그런 기업들이 많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불과 6개월,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그런 게 뭐 20배 올라가고 아이토젠 뭐 주가가 뭐 거의 뭐 5배, 6배, 7배, 8배, 10배씩 올라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막 올라간다고 흥분해가지고 이름 없는 애들,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으로 하는 애들보다는 그런 종목보다는 진짜 찐바들 하시는 게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비바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저는 올릭스가 가장 좋아 보여요. 일단은 비만하고요. 그 다음에 탈무하고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서 하나인 그런 그 노데아라고 또 일라일리하고 그리고 에이베이바이오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저는 탑픽이 에이베이바이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찐바를 하신다면 아이토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기술 이전 계약 못하면 내년에 할 것 같고 그래서 아이토젠, 에이베이바이오 그 다음에 니가켄바이오는 약간 따라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올릭스 박아놓고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제가 아이토젠 빼고 에이베이바이오, 니가켄바이오, 올릭스 다 박아놨잖아요. 좋은 가격대 많이 말씀 주셨죠. 그렇죠. 뭐 그거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형 종목 저점 매수 기회다. 그리고 바이오는 진짜만 주목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상 오늘 이제 마지막 의견은 저희 운용용님 의견으로 통일하도록 하고요. 저희 화요일 팀 여기서 슬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못 드린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에 야인시대에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